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임지 2025년 1월 27일자 타임지 커버, 지미 카터가 이제 100살로 죽게 되면서 그분의 업적에 대한 부고 기사가 좀 장대하게 나왔거든요. 그 기사를 한번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에서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 잠깐 캐치해왔는데 39대 미국 대통령을 역임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12월 29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지난해부터 고향인 조지아주에서 호스피스의 간호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뭐 흑색 종크나 암, 피부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간호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퇴임 이후가 빛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재임 기간에는 굉장히 형편없는 최후를 받았지만 대통령 4년 이후에 더 빛이 난 대통령. 그렇다면 어떤 교육 환경을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런 어렸을 때 그 기사 한번 보겠는데, 지금까지 타임지에 나왔던 12장의 그러한 타임지 커버 기사가 되겠습니다. 뭐 브링크먼십, 벼랑 끝 전술 뭐 이런 뜻이죠. 뭐 카터의 그런 프레지던시 대통령직이라든지, 카터의 그 인플레이션, 카터가 있을 때 인플레이션 이야기, 그 다음에 서밋, 그 당시 소련의 그 브레즈네프와의 회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터의 브레이크스루, 돌파구, 뭐 이런, 그 다음에 카터가 이제 맨 오브 더 이어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이 되었고, 이런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미국 조지아주의 이제 플레인스, 원래 이제 미국의 그레이트 플레인 하면은 대평원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카터의 고향 이름이 플레인스라고 하는 대문자로 쓰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의 100살 생일 파티 현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개의 초를 놓고 있고 대통령인 해피 벌스데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100이란 말이 숫자가 있는 케이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크를 받고 이제 올해 작년에 돌아가신 거죠. 자, 어렸을 때는 어땠는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터 was born at October 1, 1924. 그러니까 1924년 10월 1일 태어났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P가 대문자죠? 플레인. 원래 대평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조지아주를 이제 GA로 표현했고요. 파퓰레이션 인구가 550명 정도 됐던 그런 작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제임스 얼 카터의 이제 퍼스트 차일, 큰아들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이제 세그리게이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C란 말은 이제 어파트, 분리란 뜻이고, 그레그란 말은 이제 게더란 뜻이죠. 모이다. 그러니까 모여 있는 것에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고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흑백을 갈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비즈니스맨이었고, 그리고 파머였죠. 그러니까 땅콩 농장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의 eccentric 와이프인 릴리안.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센터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독특한 와이프였던 릴리안. 이분은 이제 널스, 간호사였네요. 근데 이 간호사는 왜 독특했냐면 defy, 거부했다는 거야. 짐 크로우의 놈을. 그러니까 짐 크로우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흑인을 비하하는 어떤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짐 크로우 법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짐 크로우 법에서 그런 규범을 좀 거부했던 어머니. 그래서 이 어머니는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보살폈다는 거죠. 블랙 페이션트를. 그러니까 흑인 환자를 보살피는 그런 짐 크로우 법을, 규범을 거부하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eccentric한 와이프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그리게이셔니스트, 그러니까 흑백을 차별하는 사업가이면서 농부였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터가 어머니의 그런 성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세그리게이션이란 말은 원래 이제 짐 크로우 로라고 해가지고 미국 남부에서 시행된 인종 분리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흑백 분리가 이제 제도화 되었고, 이를 지지한 사람들을 이제 세그리게이셔니스트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이제 흑인 차별과 인종 분리 정책을 옹호했던 사람을 세그리게이셔니스트라 불렀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짐 크로우라는 사람이 흑인 캐릭터 이름이었는데 좀 경멸적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separate but equal이다. 즉 따로 있지만 평등하다는 원칙을 내세워서 인종 분리를 정당화했던, 그래서 흑인을 철저히 억압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짐 크로우 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The family was prosperous. 그 가족은 굉장히 번영했고, had an automobile and a party line telephone.
부자였으면서도 전화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1920년대 전화기가 있었다는 건데 파티 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토모바일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러면서 파티 라인 텔레폰이었다. 자, 이 라인이란 말이 있고요. 파티가 있잖아요. 파티 뜻이 많죠. 제3자란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티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파티란 뜻이 아니고 공동으로 어떤 제3자가 사용하는 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구 또는 개인이 같은 전화 회선을 공동으로 썼다는 의미가 이제 파티 라인 텔레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비밀을 이제 보장이 안 되겠죠. 여러 사람이 쓰는 공동 회선이다. 이런 전화기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rest of his youth, 그의 젊은 시절의 대부분은 on a farm outside of town, 그 outside of town이니까 이제 도시의 밖에 있는 이 팜에서 대부분을 보냈는데 그 삶이 굉장히 프리미티브, 원시적이었다는 거죠. 원초적이었다는 거죠. By today's standard, 오늘날의 규범에 따르면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농촌 지역을 이제 의미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 프리미티브란 말 굉장히 원시적이었다. 자, until he was 11살 때까지는 그의 홈스테드. 자, 집에 스테드했다. 스테드란 말은 플레이스, 장소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집과 어떤 장소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정 또는 농장 이렇게 번역을 할게요. 그의 그 가정은 had low running water, 그러니까 물도 안 나와. 흐르는 물도 없고 no electricity, 전기도 없고 no mechanized farm equipment, 그러니까 mechanized, 좀 기계화된 농장의 어떤 장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만 있었냐면 슬랍좌, 좌라는 것은 항아리인데 슬랍이란 말은 좀 더러운 뭐 배설물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요강이 되겠죠. 요강을 이제 슬롭좌라든가 그다음에 아웃하우스. 자, 아웃하우스란 말은 밖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아웃하우스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그 구덩이 파서 바깥에다가 만든 그런 화장실을 아웃하우스즈. 그다음에 핸드 크랭크란 말은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그 우물 있죠. 손으로 막 펌프질하는 우물을 뭐라고 한다? 핸드 크랭크드 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캐로신 램프. 캐로신이란 말은 등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등유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캐로신 램프가 있었고, 에인션트, 옛날에 쓰던 뮬, 그런 노새가 드리븐, 움직이는 플라우, 쟁기가 있었다. 노새가 끄는 쟁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 쉐어 크라퍼. 자, 크랍이란 말은 농산물을 수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수확을 쉐어, 나눈다는 뜻이니까 소작농이라는 뜻이에요. 소작농. 그래서 나눈다, 크랍을. 그러니까 소작농, 흑인 소작농들이 to work the land in a feudal system. 마치 봉건주 시스템에서 땅을 해서 일했던 그런 흑인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just one step removed from slavery. 그러니까 노예제로부터 한 단계 removed, 제거가 된 그런 feudal 시스템이었다. 그러니까 남부잖아요, 조지아주가. 그러니까 여기는 여전히 땅콩 농장을 하려면 흑인이 있어야 됐고, 그 흑인이 이제 슬래버리, 노예 해방이 되었지만 여전히 봉건 시스템에 사는 그러한 쉐어크라퍼들, 흑인 그런 소작농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 그런 농장에서 카터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터가 어떻게 보면 이런 흑인들과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런 마음에 그런 봉사 정신이 있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참 재밌는 이야기네요. 자, 카터는요, 피크 카튼,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이제 카튼, 어떤 그 섬유가 되겠죠. 면을 따고요. 그다음에 스택 피넛, 땅콩을 이제 쌓아 올리고, 그리고 learn his discipline, 그의 규범을 배웠다는 거죠. 규율을, discipline, 훈련, 규율. attention to detail, 그래서 디테일,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 관심을 갖게 됐고, prodigious, 아주 엄청난 그런 work ethic, 윤리 의식이 되겠죠. on the farm. 그러니까 농사의 그런 땅콩 농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워크 에틱, 윤리, 경영 윤리, 어떻게 보면 노동의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디테일한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농사란 것이 뭐 굉장히 디테일한 거잖아요. 언제 밭을 메고 언제 심고 이런 것이 다 디테일한 것을 배웠다는 거야. 자, 이 농장에서 where his early playmate, 그의 초기 이제 짝이죠. playmate가 이제 누구냐면 바로 흑인들을 이제 만났다는 것이고, from an early age, 초창기에 그는 set his sight on, 자, set sight on 하면은 이제 어떤 통찰력을 설정했다. 그래서 원래 sight란 말이 시야란 말도 있지만 목표란 뜻이 있어요. sight가 목표. 그래서
사격할 때 왜 목표를 가지고 사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set the sight 하면은 이제 aim for 해가지고 목표를 겨냥하다. 자, 어떤 목표를 설정했냐면 admission to the U.S. Naval Academy. 아하, 해군 사관학교에 이제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fter graduating in 1946, 자, 46년도에 해군을 제대한 후에 로살리는과 결혼을 했는데 스미슨과 그의 이제 시스터 여동생의 친구였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from 플레인 출신이었는데요. Serving as an officer on diesel-powered submarine.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디젤로 움직이는 그런 잠수함에서 일하는 officer, 그러니까 어떤 장교로서 복무를 했다는 거예요. He became a nuke이란 말이에요.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이 되었다는 거죠. Under the legendary Admiral Hyman Rickover. 그러니까 그 당시 제독 이름이 전설적인 분이었는데 하이먼 조지 리코버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이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보면은 그 러시아 제국령 폴란드에서 왔다고 하죠. 86세, 90년생이다 보니까 86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 있고 미 합중국 해군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국장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해군에서 잠수함이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밑에 버티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디젤 굉장히 시끄럽고 소음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으로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 중요한데 그러한 이런 해군 제독의 그런 전설적인 해군 장교 아래에서 뉴이 되었다. 그러니까 핵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의 assignment, 그의 역할은 뭐였냐면 임무는 to supervise the construction of one of the first two nuclear sub. 그러니까 처음 그 미국의 두 번째 그 nuclear sub, 그러니까 핵잠수함의 중에 하나의 건설에 감독을 했고 technological breakthrough, 그러니까 기술적인 진보, 이것은 eventually 결국 help give the US, 미국에게 뭘 주었어? strategic edge를 줬다는 거죠. in Cold War, 그러니까 냉전 시대 때 미국의 전략적인 edge, 이 우선을 주었던 것에 도움을 줬던 핵잠수함 개발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 릭 오버라는 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이 사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Father of the Nuclear Navy, 그러니까 핵 잠수함 시대 해군의 아버지다. 63년 동안 이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까 엘링턴 국립묘지에 가시면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장 유명한 일화가 이분의 이제 지금 면담,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 면접 볼 때 가장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 이 의자를 고우적으로 잘라가지고 낮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앉아 있고 이 햇빛을 블라인드를 걷어가지고 햇빛이 직통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눈부시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즉발적인 어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야, 내가 10초를 줄 테니까 나를 화나게 해봐.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박적인 그런 질문을 해서 그런 인재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럽고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에 깊이 관여하고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갖고 있었던 하이만 조지 리코버라는 해독 제군에서 이제 이 카터가 이제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스타일을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much of the intensity, 이런 intensity, 강도, 그 다음에 coldness, 차가움, 냉혹함, 이런 것들이 때로는 lay behind Carter's smile, 카터의 미소 뒤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came from 리코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터가 이런 대통령으로서 미소 짓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이런 해군 제도기에서 배웠던 이러한 엄격함과 어떤 그런 고집스러움, 완벽주의적인 그런 어떤 냉정함, 콜드니스 이런 것들이 내재가 되어 있었다. 아주 재밌는 일화가 되겠네요. 자, when his father died. 자, 아버지가 이제 53년도에 죽었을 때 카터는 left the navy, 해군을 떠났고요. return to flank, 그러니까 땅콩 농장으로 왔네요. 누구와 함께? 로살린 와이프와 함께. 그리고 그 당시 이제 three young son, 세 명의 이제 젊은 son, 아들이 있었는데 잭, 칩, and 제프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요. 그들의 딸도 있었는데 에이미가 있었는데 이 에이미가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14년 뒤에. 자, he took over. 자, take over 하면 인수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peanut warehouse, 그러니까 땅콩 농장의 그런 창고를 인수를 했고, followed his example. 아버지의 그런 example, 전례를 따랐죠. by 뭐함으로써? assuming, 취함으로써. huge array of civic commitment.
그러니까 어레오바면 집단의 다양한 그런 시민의 어떤 커밋먼, 헌신, 약속 이런 엄청난 그런 다양한 공공활동의 약속을 취하면서 아버지의 그런 농사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레시브 굉장히 진보적인 것인데 특히 레이스, 인종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이었습니다만 bystander to the civil rights movement. 그런데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조지아주 남부죠. 그러면 여기는 흑인 해방 이런 거 아까 그 소작농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농장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인종 문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인종 문제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바이스탠더 그러니까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 운동 그런 운동에 있어서는 좀 옆에 서 있어서 보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카터는 비일렉티드 선거에 당선되었습니다. 조지아주의 세너트 상원 의원으로 62년도에. He lost the race for governor. 그런데 66년도에는 이제 거버너, 주지사의 그런 레이스에서는 승리를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죠. 패배했죠. 그렇지만 다시 이제 1970년도에 이제 다시 출마를 했고 거기서 이제 승리를 했네요. With a rural populist campaign으로. 그러니까 그 시골의 인기 영합주의 그런 캠페인인데요. populist 캠페인. 그것은 that wasn't explicitly 명백히 racist. 명백히 인종차별주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include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subtle 미묘한 appeal to 호소하는 거죠. 그 세그리게이셔니스트 보터들에게. 그러니까 남부다 보니까 이런 아까 그 짐 크로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세그리게이셔니스트 즉 분리주자라고 했는데 분리주자들의 그런 투표자들에게 어필, 호소하는 미묘한 호소, 표도 주십시오. 저는 레이시스트는 아닙니다만 이게 호소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카터가 여기에서 immediately 즉각적으로 anger, 화나겠다는 거예요. those voter, 그 투표자들을. 언제? He said in his inaugural address, 취임 연설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The time for racial discrimination is over라고. 와하.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고 뒤를 친 거죠. 유권자들을. 그러니까 카터의 성향은 레이스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었지만 지금 바이스탠더 그냥 옆에 서서 지켜보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투표에서 표를 이제 얻고 나서는 결국은 야 인종차별 시대는 끝났다라고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민권 정책을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 남부 백인들의 어떤 보수적 정서를 고려한 입장을 취하다가 선거가 당선된 뒤에 이런 선거 어드레스 취임 연설에서 야 인종차별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뒷북을 친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것이 카터가 왜 당선이 됐을까 아시다시피 그 당시 미국의 분위기가 이러한 지금 닉슨 게이트로 지금 닉슨 게이트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 이런 것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정직한 사람이 뜨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해서 정부가. 그래서 이 워터게이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972년 6월 17일 워터게이트 건물 내 민주당 전국위원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합 건물에 우리나라 말하면 복합 건물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5명의 친입자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이고 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또 닉슨 정부가 FBI 조사를 방해하고 친입자들에게 입막음 돈을 제공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언론 기자인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등 익명의 정보원 딥스로트라는 도움으로 닉슨 행정부의 연루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녹음 테이프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대화 내용이 백악관에서.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탄핵 절차를 시작하면서 권력 남용, 정의 방해, 법적 소환 거부 이런 탄핵 사유가 이제 되면서 74년도 8월 8일 탄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닉슨 대통령이 자진 사임했던 사건이고요. 이때 이제 그 부통령이었던 포드 대통령이 닉슨에게 사면을 부여하면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했다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신뢰가 하락했다는 것이고 대통령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및 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마치 지금 현재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그 위원들, 국무위원들 지금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좀 비슷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의 상징은 뭐냐면 야, 앞으로 권력 남용, 법 위반 반드시 밝혀진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교훈을 제공했고 미국 정치 역사에서 이런 신뢰 회복과 책임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 이때 닉슨 사건을 이후로 가장 정직한 후보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시골 출신의 카터가 백성들, 국민들의 신뢰를 갖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자, 카터는 was unimpressed by the 1972 Democratic Presidential Candidate. 그러니까 72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전당대회 후보로서 그가 이제 만났을 때 별로 인상이 없었다는 거죠. 왜? 조지아주 지방 출신이다 보니 그런 워싱턴 DC라는 정가의 인물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겠죠. 그때 그는 passed through 조지아주를 이제 통과하면서 decide to launch an improbable bid for the White House. 그러니까 백악관 대통령이 되겠다는 improbable,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대통령이 될 것 같지 않은 비드, 시도를 이제 론치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웃사이더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좀 아웃사이더의 그런 입장이었다는 거고, 마데시드,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는 흔히 slept in the homes of supporter, 지지자들의 집에서 잠을 자는 등 겸손한 자세, 이런 아웃사이더였고, I'll never lie to you. 저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이제 나왔다는 거죠. 왜? 워터게이트 사건, 이것이 prove a perfect match for an electorate. 즉 유권자들에게 이런 완벽한 매치를 증명했다는 거예요. 즉 거짓말이 문제가 됐던 것이니까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바로 카터에게 갔다는 거예요. 좀 that had lost faith in American institution. 그 당시 미국의 그런 인스티튜션, 기관에서 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유권자들에게 딱 맞았던 사람이 바로 카터였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 사진 상징적인 사진이죠. 이 사진. 자, 카터가 그 대통령이 된 뒤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진. 이때부터 대통령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퍼레이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땅콩 농장에서 이렇게 농사를 하는 모습도 굉장히 소박한 이미지가 이제 됐다는 것이죠. 자, 카터는요, 그래서 홀드 오프, 자, 잠시 이제 막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레이트 챌린지, 뒤늦은 그런 도전이었죠. 캘리포니아 그 당시 거버너,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38살이었는데 굉장히 그 막바지에 경선에서 이제 합류했는데, 아시다시피 카터는 그 워싱턴 주류 정치와 거리를 둔 왕따였단 말이에요. 아웃사이더 이미지를 내세워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 제리 브라운이 이제 갑자기 뒤늦게 합류를 하면서 to win the nomination, 그런 경선에 그 지명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카터가 이것을 홀드 오프 막았다는 거예요. 자, problem with the democratic establishment.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런 지지 기반과의 문제점, 이것들이 이제 haunt him later, 나중에 이제 그를 괴롭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보이 매거진, 자, 플레이보이라는 그런 성인 잡지와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하기를 I committed adultery in my heart. 자,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 인식을 갖고 있다 보니 기독교에서는 네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인터뷰하면서 그런 야한 사진을 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간음을 했다라고, 내가 간음을 했다, commit adultery 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help the ticket to blow a large lead. 자, 이런 고백이 어떻게 보면 이분의 어떤 정체성을 하다 보니 도움을 줬다는 거죠. 티켓에 어떤 티켓? blow, 날려버렸다. a large lead. 그러니까 큰 차이점을 앞서가는 것을 날려버리는 그런 티켓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면서 배울래 겨우 스퀴크했다. 스퀴크란 말은 원래 끽 소리가 나는 것인데 간신히 성공했다는 거예요. past incumbent president 제럴드 포드. 그 당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잖아. 닉슨이 하야하면서 그 당시 이제 포드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을 간신히 앞서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었죠. 포드 대통령과 제너럴 일렉션 총선에서. 그래서 이제 큰 차로 격차로 앞서가고 있다가 이제 그 실패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카터가 얼마나 정직했는가를 이제 볼 수 있는 이미지가 되겠죠, 사례가. 그리고 이제 이 포드 대통령과의 이제 일화가 많이 있는데 이제 굉장히 서로 앙숙이었지만 공화당, 민주당 전 대통령, 후임 대통령이지만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했고 또 이제
추모사를 작성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에서 포드 대통령의 아들이 추모사를 읽었던 그 장면이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 아들이 이렇게 읽는데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추모사를 보내도록 하자. 그런데 포드 대통령이 먼저 돌아가셨죠. 2006년에 93세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뒤늦게 아들이 읽게 됐다. 이런 또 에피소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카터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그 성격과 이분의 어떤 성향, 또 그분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닉슨의 사임,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미국인들의 마음까지 읽게 되는 그런 닉슨의 사후의 그런 상황을 한번 또 영어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